음식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보면은 그 양파 속에 있는, 그 다음에 포도씨 속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사과 껍질 속에 있는, 이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외국에 이렇게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면 단백질이 그 암 치료하는데 정말 중요한가, 예?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단백질을 총량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 암 사망률을 높인다,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단백질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많았을 때는 생존율을 떨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단백질을 하루에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5% 이하면은 암을 억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20%에서 25%가 넘어가면 암이 오히려 성장이 빨라서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 동물성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 외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우리 신장이 상당히 혹사를 당하거든요. 또 우리 환자분들이 그것만 하나요? 그 외에 뭐 기능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이게 해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신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플러스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단백질 자체로서도 여러 가지 뭐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요즘에 우리가 이 동물들을 키우는데, 사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그리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화지방산이라든지 또 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물성을 피하고, 그리고 적정량을 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항암 음식은 많죠. 우리가 이제 그 암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암을 악화시키거나 암이 성장하는 데 역할을 주는 게 사실은 신생혈관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암은 빨리 크다 보니까 혈관이 크는 가운데서 혈관이 만들어져서 따라 들어가야 영양 공급을 받아서 우리 암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은 스스로 신생혈관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이거를 억제해버리는,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는 게 큰 작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되게 보면 표적치료제 같은 거 우리 많이 나와 있어요. 표적치료제가.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보면은 양파 속에 있는 케르세친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도씨 속에 들어있는 레스바라토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과 껍질 속에 있는 피세틴이라든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강력하게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자, 이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양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파 속에 케르세틴은 양파에 보면 보라색, 껍질에 보라색 있잖아요. 이 껍질 속에 있어요. 안에 하얀 데는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양파가 좋다 해서 양파를 먹지만은 껍질은 다 벗겨버리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 겉에 있는 껍질, 보라색이 많은 양파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껍질은 우리가 그냥 요리해서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벗겼으면은 이걸 가지고 차를 끓여서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사과를 먹는 경우도, 사과는 사실 우리 환자들이 엄청 사과를, 암 환자들은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는 무조건 많이 먹는 이런 개념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환자들한테 사과는 하루에 4분의 1 정도만 먹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과를 정말 하나를 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껍질을 많이 드세요. 사실은 중요한 건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피세틴은 껍질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사과 과즙 속에는 좋은 건 있어요.
우리가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과를 먹다 보면은 단 이렇게 과즙도 있지만 약간 찌꺼기 같은 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펙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을 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과즙을 먹을 때는 이걸 즙을 내세요. 즙을 내 가지고 단 부분 즙은 두고 다른 가족들 주고 나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친 찌꺼기 이 부분을 먹는 게 좋고 사실 이제 포도가 문제예요. 포도 씨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씨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 껍질이라든지 포도 과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기능식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암을 저는 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 특히 신생혈관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 중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면 당연히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항암을 하다 보면은 호중구가 떨어져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암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항생제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암에 나쁘게 하는 영향들을 미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항생제가 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이에요, 장. 그 먹는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는 균들은 우리가 나쁜 게 유해균들이 살아남죠. 이런 유해균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장 기능을 떨치게 돼요.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장벽이 손상을 받고 장벽이 손상을 받으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우리가 염증에 대한 면역으로 바뀌고 우리 암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면역은 떨어져 버려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상 장 기능을 잘 체크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 여기에다 항생제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나빠져 버리는 그런 게 있죠. 특히 항생제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경우는 내성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장 기능에서 면역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암제를 이렇게 쓰고 할 때 면역이 잘 받쳐주면은 내성이 좀 적게 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받쳐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성이 빨리 오고 그리고 특히 우리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는 우리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죠. 이 약의 특성은 이 약이 암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을 속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PD1이나 PDL1, CTLA4, 이런 부분들을 암세포가 만들어내서 우리 면역세포한테 친구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는 이 암세포 공격을 안 해요. 이걸 차단하는 게 우리 이제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 약을 쓰게 되면 그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면역이 비실비실하게 되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효과를 나지 않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항생제예요. 항생제를 쓰게 되면 이 미생물들을,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파괴해서 면역이 떨어져 버리니까 찾게끔 해놨지만 공격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면역 항암제 때 내성이 빨리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은 대부분 다 보면 면역 항암제 쓸 때 항생제 함부로 쓰지 마라와 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는 여러 가지 단순하게 우리가 감염을 잡는 이런 효과도 있지만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꼭 써야 되지 않는 경우는 안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쓰고 난 후에는 장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치료들이 필요합니다.